안녕하세요. 30대 보통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의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서울시 공무원이라 휴가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랑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종류는 총 4가지인데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연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가는 재직 기간별로 11일부터 21일, 1년에 총 쓸 수 있고요. 6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연가일수인 2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 사용은 반일 단위로 할 수 있는데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니까 4시간 단위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하고 18시에 퇴근하는 경우 오전에 연가를 사용했으면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이 지난 오후 2시까지 출근을 하면 되고, 오후에 연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하고 퇴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이 재직 기간에 합산이 돼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초반에 휴가를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가입니다. 병가는 일반 병가랑 공무상 병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일반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1년에 60일 범위 내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는 1년에 180일 범위 내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가입니다. 공가는 징병검사, 동원훈련, 건강검진, 예방접종, 그리고 법률에 따른 투표 여러가지 경우에 목적에 필요한 사용 일수나 시간만큼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크게 보면 휴가의 4가지 종류 중 하나인데 특별휴가 자체만으로도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대략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난임치료휴가, 수업휴가, 재해보호휴가, 성과우수자휴가, 장기재직휴가, 자녀이동휴가, 가족돌봄휴가, 심리안정휴가까지. 그 중에서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걸 제가 본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경조사 휴가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결혼, 출산, 입양, 사망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본인이 결혼하면 특별휴가 5일, 자녀가 결혼하면 하루,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하면 하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결혼할 때 특별휴가 5일을 쓰고 동생이 결혼할 때 하루 특별휴가를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엔 코로나라 다른 이제 동료 직원분들이 휴가를 길게 못 가시기도 하고 안 가시기도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결혼 특별휴가 5일에다가 연가 3일에서 4일 정도를 일반적으로 붙여서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주 정도는 휴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출산했을 때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열흘 휴가를 쓸 수 있고,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 하루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출산하는 걸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본인이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엔 입양한 경우. 입양은 본인이 입양한 경우에만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5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에도 5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님, 외 조부모님의 경우에는 3일, 그리고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5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는 1일, 이렇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본인이 사용하는 휴가로 출산 전후로 90일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출산 후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에 2 이상의 자녀,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을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대신 이때는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 보건휴가. 여성 공무원이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는 휴가이고요. 대신 이건 무급휴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검진을 위해서 임신 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최초에 신청할 때 임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은 모성 보호 시간. 임신 중인 공무원은 하루에 2시간 범위 내에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서 11시까지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거나 9시 출근해서 4시 퇴근, 아니면 10시 출근, 5시 퇴근,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모성보호 시간 사용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육아 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하루에 2시간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모성보호 시간하고 경우의 수가 똑같고 대신에 추가 근무 수당 받을 수 없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녀 입영 휴가. 군에 입대하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입영하는 당일날만 하루 특별휴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 시술 받는 분들은 시술 당일에 하루 휴가를 쓸 수 있고 다음은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다음의 경우에 1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휴교해서 자녀나 손자를 돌봐야 되는 경우 그리고 자녀나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 부모님,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족 돌봄 휴가도 무급이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자녀를 돌볼 경우에는 이틀까지 유급 휴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분들은 열흘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거나 30년 이상 재직하신 경우 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대신 딱 한 번씩만 쓸 수 있어서 10년 차일 때 열흘, 20년 차일 때 20일, 30년 차 이상일 때 20일 이렇게 휴가를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보통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신 팀장님들이 장기재직 휴가를 써서 길게 가고 싶었던 데를 다 가볼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장기재직 휴가 쓰신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우수자 특별휴가.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경우 연 10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휴가가 있긴 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일반 행정직인 제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휴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휴가 제도가 있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 게 공무원의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실 게 아마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일단 부서마다 다른 것 같은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일하면서 다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일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들 바쁘시겠지만 부서마다 일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기간에 본인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휴가 가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휴가 사용하는데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휴가를 가게 될 때 본인 일을 옆 짝꿍에게 불가피하게 부탁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옆 짝꿍이 휴가를 가면 대신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어차피 생기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일하면서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려 봤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목표하신 것들 모두 이루시는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